청년 문제의 가장 핵심이 바로 좋은 일자리, 특히 공공일자리입니다. 지방에 이전을 해서 공공기관 그러면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지역에서 그 적합한 인재가 뭔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재를 육성해서 둘, 셋, 넷. (40년의) 서울시대를 마감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 2014년 전북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는 전북의 대학들과 채용과 관련된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곳 혁신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재 등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 바로 이 같은 혁신 노력이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전 첫 해 17.6%의 지역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지난해는 20%로 전북 인재의 채용 규모가 더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6월 달에 지방 인전을 했어요. 7월쯤에 이전 기관하고 이전 대학하고 그 채용에 관련된 MOU를 체결하고 그 관련으로 해서 이렇게 15%를 뽑게 됐어요. 더더군다나 또 사장님이 지역에 대한 어떤 경제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 15%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해마다 18% 수준의 전북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북 소재 대학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 전형까지 만들었습니다. 전북 출신 인력의 업무 적응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업무에 투입해 본 결과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요즘 지원하시는 분은 워낙 다 실력들이 다 우수하고 출중하시기 때문에 뭐 지역이 다르다 해서 뭐 그게 다르다 이렇게는 보기 어렵고요. 전부 다 우수한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채용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2014년 채용 현황을 보면 전체 652명의 지원자 가운데 전북 출신 지원자는 36명이었고 전체 합격자 82명 가운데 전북 출신은 7명이었습니다. 비율을 뽑아보니까 지원 대비 합격률은 그래서 전북이 되게 더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채용 목표제를 적용을 해서 더 이렇게 추가 합격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관의 전북 지역 인재 채용률은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낮은 원인은 이 기관만의 업무 특성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전체 인력의 90% 이상이 지적 관련 전문 지식과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더 많은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싶지만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워낙 이제 그 전문 기술 직종이 90% 이상이다 보니까 어떤 자격증이나 좀 이런 직무 준비도가 좀 필요한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무직처럼 내가 그냥 뭐 바로 지원해서 시험 보고 면접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쪽 뭐 지적 측량이라든지 공간 정보 사업 쪽이 저희 주요 사업이다 보니까 뭐 사전에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쪽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준비 기간이 보통 뭐 짧아도 1년 뭐 이렇게 몇 년씩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북 지역 인재 채용이 이렇게 성과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전북 인재를 어느 정도나 채용하고 있을까? 전북 이전이 본격화한 2014년 5개의 공공기관이 모두 698명을 신규 채용했고 이 가운데 10.7%인 75명이 전북 출신이었습니다. 지난해는 신규 인원 512명 가운데 14.6%인 75명이 지역 인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채용률은 14% 수준으로 다른 지역 혁신도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지난해 채용 인원이 302명으로 전북의 4배가 넘습니다. 그 원인은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 중에서도 공무원 조직이 있고 공공기관 조직이 있고 그래요. 전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 공무원 조직이 많이 내려갔고 공조직은 많이 안 내려가서 아마 그런 현상이고, 강주 같은 경우에는 16개 이전 공공기관 중에 정부 조직 기관이 공무원 조직이 3개이고 나머지 13개가 그 공공기관이에요. 그중에 한전이라나 여러 기관들이 그 채용 인력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이 뽑은 중에 하나입니다. 공기업은 직원 채용에 있어 자율적인 선발권을 갖고 있지만 정부기관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공무원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12곳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촌진흥청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정부기관이 7곳이고 공기업은 5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 선발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반면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전체 16곳의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이 13곳이나 됩니다. 특히나 그 한전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는 상황이어서 그쪽에서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지역 인재 채용하는데 수월한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 그 전라북도는 국가기관이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행자부에서 인력을 선발해서 배정하는 형태의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인재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제도적 보완이 따르지 않는 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전국 혁신도시협의회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35% 의무 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혁신도시 발전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는 청년 문제입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청년 이후에 또 다음 세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청년 문제의 가장 핵심이 바로 좋은 일자리, 특히 공공일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공일자리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문제가 1차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20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지역 인재 35% 의무 채용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을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지난달 지역 인재 40% 의무 채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우리 이제 지역으로 이전한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의 어떤 경제에 대한 그런 기여,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일자리 창출 효과 또는 고용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당연히 이제 지역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더 할당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입장이긴 합니다. 지역 대학들은 지역 인재 의무 채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의 취업률 상승은 물론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지역 내 유치가 되고 또 확대가 된다면은 고용률이 확대가 된다면은 지역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매우 좋은 그 취업지를 얻게 되고 또 대학이 대학 재학생들도 이에 대한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우리 지역 내 좋은 취업 자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굳이 뭐 다른 지역으로 유출할 굳이 떠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지역 내에 있는 대학으로 얼마든지 진출을 하고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그러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 그리고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한 역차별 논란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는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은 이런 헌법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성별, 그 다음에 이제 종교 뭐 이런 것에 대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지만 이 위에 다양한 사유로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할당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역에 따른 차별인 것이죠.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이 법안은 법률적 해석 이전에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학생에게만 혜택을 줘야 되는 불가피성과 사회 구조적 요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당제 자체가 위헌이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런 사회 구조적인 과거로부터 받아왔던 차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이러한 강력한 수단이 없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평등한 교회, 평등한 어떠한 접근 자체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죠. 보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방 인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흑인과 여성, 장애인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만큼 그런 사회 구조적인 차별이 공무원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있었는가. 이 법안의 또 다른 쟁점은 공공기관의 채용 의무를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현행 혁신도시법과 지방대 육성법에는 이전 공공기관회장은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졸업생을 35% 고용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은 채용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만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공공기관에게는 운영상의 과도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이 통과돼 35%를 채용하게 되면 지난해 전북의 지역인재 채용은 75명에서 179명으로 2배가 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35%, 40% 강제로 규정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관에서 필요한 적합한 인재가 아닌 사람이 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죠. 지금 현재 보면은 너무 그냥 막무가내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근거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법안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취업에 지역적인 차별을 두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은 이 법안이 수도권 학생들에게 취업상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역대학의 졸업생 가운데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경우에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할당제라는 건 이미 100에서 30을 제외한 70의 공간만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니까 경쟁률이 배가가 되는 것이고, 타 지역 학생들 중에서 뭐 전북 지역에 있는 어떤 공사에 들어오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전북 지역 출신의 대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할 때에 똑같은 장애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규정들이요. 이처럼 법률적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35%를 법률을 일단 정한다는 게 타 지역 수도권과 역차별성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도 해당 부처에서 고심 중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었어요. 19대 국회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박배출 의원은 지난달 20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같은 법안을 다시 한번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문제를 극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큰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1년, 2년이 지난 시점인 거니까 일단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단 지금은 심사까지는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전 기관의 의무 채용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북 인재들에게도 기회를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의 채용 현황을 전북으로 이전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비교해봤습니다. 전북으로 이전하기 전인 2014년에는 전체 59명 모집에 전북 출신 지원자가 302명이었고 이 가운데 5.1%인 3명이 최종 채용됐습니다. 지난해에는 559명의 전북 출신 지원자가 몰렸으며 전체 41명의 모집 정원 가운데 19.5%인 8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전북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채용률 증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이 전북으로 이전한 이후 대학과 학생들의 그 관심이 더 높아졌고, 그래서 실제 그 지원율도 상당히 높아졌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합격률도 상당히 높아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처럼 이전 기관이 요구하는 스펙을 미리 준비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이전 기관의 취업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이제 요구하는 어떤 이런 직무에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막상 공고가 바로 뜨자마자 바로 그냥 뭐 지원서 쓰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리 뭐 정말 저희 쪽 지적 측량이나 공간정보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대학과 자치단체도 이전 기관이 채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지역에서 그 적합한 인재가 뭔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재를 육성해서 공기관에 적극적으로 그 취업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먼저 준비시키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 인재의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의 효과가
단순히 정주인구 증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또 지난 총선에 내놓은 공약대로 일정 비율의 청년 채용을 의무화하는 청년 채용 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청년 채용의 문을 더 열어놓아야 됩니다. 지역 대학들도 이전 기관들과 다양한 연구개발, 인력 활용, 인턴제 등을 통해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며 양질의 인력을 양산하는 청사진을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